같이 보죠. 1번부터. 1번에 보면 1번이 이제 관할이 아니고 변론의 병합이 나왔죠. 변론의 병합이 나왔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1번의 3번 지문이 관할 문제거든요. 3번 지문이 관할 판례니까. 보면 여러분 변론이란 말이 나오면 변론은 언제나 재량입니다. 변론은 언제나 재량이야. 변론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이 병합하든 병합이든 분리하든 또는 재기하든 전부 다 재량입니다. 변론이라면 재량이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되고, 이게 어디까지 미치냐면 1번 지문이죠. 1번 지문이 제일 중요한 지문인데, 공소장 변경은요 동일성 인정되면 허가가 의무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은 허가가 의무지만, 잘 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공소장 변경은 허가가 의무죠. 물론 동일성 인정되죠. 동일성만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 허가가 의무인데, 변론을 재개가 재량이기 때문에 재개에서 허가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재개에서 허가의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완전히 맞는 지문이고 1번을 좀 형광펜으로 치워줘야 됩니다. 2번은 가볍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죠.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맨 끝에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없다. 병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병합이 재량이니까. 병합이 재량이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이 이제 답인데요. 3번이 답인데, 사건이 각각 마산 항소부와 부산 고등법원에 소속된 경우, 이때는요 직근상업법에 나오면 안 되죠. 왜냐면 자, 항소부하고 고등법원이니까 2심인데 사물관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방법원 항소부고 하나는 고등법원이니까 사물관할이 다른 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는 직근상급법원이 나오면 안 되고, 직근상급법원이 나오면 안 되고, 이때는 뭐죠? 부산 고등법원이 부산 고등법원이 병합심리하는 것입니다. 부산. 요건 이제 앞에 나온 문제가 병합된 건데, 관할에 나온 부산 고등법원이 병합심리입니다. 병합심리죠. 그래서 병합심리 할 수 있다가 틀린 게 아니라 이건 맞는 거고, 앞에 그 직근상급법원이 아니라 부산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병합심리 할 수 있는 거죠. 차제에 본다면, 여러분 직근상급법원은 반드시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그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부산 고등법원은 어차피 공소가 제기된 법원이기 때문에 부산 고등법원은 신청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재량으로 병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똑같아서 직근상급법원이 할 때는 그거 미쳐봐야 돼. 직근상급법원은 신청, 이건 맞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직근상급법원이 등장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고등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4번도 되게 길지만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이제 법원직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첫째 4번 판결 선고기일에 변론을 제기하고, 밑으로 변론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끝에서 세 번째 줄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그 다음에 같은 날 판결을 선고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종결했다 제기하는 건 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읽는 게 상책이고, 그래서 변론 종결 제기가 재량이니까 아무 권리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변론에 대해서 문제를 다 모아봤고 가장 좋은 지문들만 선택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번 중요하고요. 1번 중요하고 3번 중요합니다. 2번, 4번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요. 제가 밑줄쳐 드린 부분을. 20번이요. 사실 20번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고 20번을 정리해야 됩니다. 20번은 좀 별표를 2개 좀 쳐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요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요약을 해서 항소심에서 항소인한테 기록 접수를 통지해요. 내가 너의 항소반의 기록 접수를 통지합니다. 이때 잘 봐. 이때 순서가 항소인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1번 변호인, 먼저 변호인이 있는데 접수 통지했다. 그럼 당연히 변호인한테 통지해 줘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먼저 있는데 접수 통지할 때는 변호인한테 통지해주고, 그리고 이때부터 20일이라고. 주로 변호인이 하는 거니까. 통지한다는 얘기는 통지한 때부터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교체했습니다. 변호인을 교체했어요. 그럼 변호인을 교체했으면 이건 이상이니까 일단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번 지문에 보면 2번 지문 먼저 볼게. 판례는 피고인에게 접수전에 변호의 선임이 있는 경우, 요걸 교체한 게 아니라 통지를 먼저 했어요. 통지를 먼저 했는데 변호인이 없어. 그때는 당연히 피고인한테만 통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얘가 그 다음에 사선 변호를 선임했어요. 사선 변호를 선임했어도 어쨌든 나는 통지했으니까 더 이상 통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번에 2번 지문, 20번에 2번 지문이 맞는 겁니다. 20번에 2번 지문이 맞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요거 2번이 맞는 거고요. 20번에 1번 지문을 별표를 2개 쳐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기록집을 통지하려고 하는데 항소인이 이게 통지하는데 이게 필요적 변호 사건이야. 필요적 변호 사건이면 반드시 순서가
먼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다음에 기록 접수 통지해야 돼요.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그냥 필요한 사건 통지하면 안 되고 필요적 변호 사건이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다음에 기록 접수를 통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여기서 항소인은 귀책 사유가 없고 항소인은 귀책 사유가 없이 이 띨띨이가 국선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을 도구한 거야. 이 판례 꼭 찾아봐야 돼. 피고인 잘못 없이 얘가 항소에서 이렇게 동화했어요. 그러면 따위를 선임해준 법원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얘를 교체해서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요.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다음에 다시 통지해줘야 돼요. 왜냐면 자기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바보를 선임해준 나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번을 맞는 겁니다. 20번에 1번 질문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피고인 잘못 없이 국선 변호인이 항소 제출 못했다. 그러면 교체한 다음에 새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그러면 행정법에 들은 비슷한 논리하는데 두 번 연속 통지하면서 앞에 것만 기준이 되는 거지 뒤에 게 기준이 되는 거. 답 자체는 3번인데요. 답 자체는 3번인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은 3번이고요. 이때는 최초 통지. 마치 그 민법에서 최고랑 비슷한 건데 최고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됐고 중요한 것은 1번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번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4번은 이미 한 거죠. 선정된 후에 변호인사 병합됐습니다. 그러면 이 병합되면 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기록 접수 통지해야 됩니다. 변호인한테 너 이 사건도 네가 말하라 통지해서 그때부터 변호인이 20일 내에 접수를 통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변호인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냥 이건 뭐죠? 새로운 사건이 병합됐어요. 새로운 사건이 병합되면 다시 또 통지해줘야 돼요. 이것도 통지해서 네가 이것까지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20일 내에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출한 거죠. 그래서 4번도 이미 나온 거지만 잘 기억하시고요. 저로서는 그 2번하고 1번을 잘 비교하시라. 이 설명을 잘 들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옆에다가 별표를 쳐줘야 돼요. 좋습니다. 20번이 가장 중요한 지문이고 이 법원 중에서 가장 많이 내는 지문이니까 20번을 반드시 별표 쳐서 꼭 기억하십시오.